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캄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바이캄프의 전체 외형은 이렇게 되고요. 다리를 이렇게 줄여주면은 프로포션이 다리가 줄어든 모양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뒤쪽을 조금 늘려주면은 다리가 조금 길어지는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 발목 관절인데요. 이제 발꿈치가 여기가 움직였으면 좋았는데 그냥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접지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양옆에 가동축이 있는데 이런 건 좋은데 앞쪽으로 회전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걸리게끔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아요. 앞쪽으로는 이제 무릎 앉아 자세나 그런 것도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게 좀 아쉽고요. 다리는 좀 더 늘려서 길게 만들어 빼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덤이라는 파츠인데요. 허리춤에 들어가요. 그래서 허리 가동폭을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 좁혀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더미 파츠에서 그래도 설계가 잘 됐던 거는 요런 파츠들을 이렇게 끼울 때 여기에 돌기가 있어서 락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이 가동을 해줘도 관절 가동축이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은 설계를 잘 해놨고요. 근데 이런 더미 파츠에서도 이런 설계를 해놨는데 팔 부분에는 이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요런 데는 요런 부분은 그런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빠져버려요. 그런 돌기를 만들어줬으면 여기도 빠지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이 아쉽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몇 번 움직여주면 락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쑥 빠져요. 이런 더미 파츠에는 그런 설계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는 그런 설계를 안 해줬는지 조금 의아하네요. 이 가운데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허리 가동축이 더미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가동을 주로 많이 해주다 보면은 이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빠지게 되는데 끼워주면서 락이 딱 걸리게 되면 딱 소리가 나면서 스냅식으로 딱 껴지게 돼요. 그러면은 락이 걸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줘도 절대 앞쪽으로는 빠지질 않아요. 이런 설계가 이 몸통 쪽에도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됐는데 얘만 이렇게 적용이 된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긴 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가동이 되면서 절대 빠지지 않게 설계가 된 게 아주 괜찮게 돼 있어요. 예, 더미 파츠를 다 만들어 봤고요. 연동이 되면서 부품 분해가 빠지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다 스냅식 락이 걸린 관절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손파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손파츠가 11개나 돼요. 바이캄프가 원래는 바이쿵푸라고 이름을 졌을 때 바이캄프의 이제 극중 포즈를 보면은, 기술 포즈를 보면은 간혹 쿵푸 스타일의 포즈가 있어요. 권법을 쓴다. 그때 당시에는 뭐 권법 같은 거면 거의 중국 홍콩식의 쿵푸 영화가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봇 자체에 바이쿵푸라고 유래가 돼서 바이쿵푸 하다가 바이캄프가 됐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바이쿵푸에서 바이캄프 뭐 바이칸 부르다가 뭐 바이캄프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손파츠가 많이 발생한 유래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더미 파츠를 넣어주기 위해서는요, 개방을 해주고요. 바이캄프가 서랍 열리듯이 다 이렇게 열립니다. 이 더미 파츠를 이 안쪽에 헐렁거리는 이 낙지 관절을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빈틈이 없는 공간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더미 파츠를 장착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팔 부분 보시면요, 안에 껴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껴주시고 닫아주시면은 이 더미 파츠가 움직이지 않게 설정이 됩니다. 더미 파츠를 제대로 껴주기 위해서요, 요거를 살짝 열어주는 게 좋아요. 팔이랑 이걸 열어주지 않고 껴주면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요 부분 맞춰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여기가 요 부분에 껴져야 돼요. 빼고 껴주시는 게 더 합신이 잘 되죠. 이렇게 맞물려주고, 이게 어차피 약간의 연성이 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었다 뺐다 해도 부하가 안 걸리고 부러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더미 파츠를 껴주면 허리는 좀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가동을 할 수 있고요. 하체 부분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요, 더미 파츠가 들어간 겁니다. 뒷모습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더미 파츠 넣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더미 파츠를 넣으면 낙지 같은 관절이 짱짱해지고 뭔가 이제 속이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빈 공간이 이제 다 채워졌고요. 허리는 이런 식으로 아까 연장 기믹 때문에 가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미 파츠를 넣었으니까 요 슈츠 파워 지지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미 파츠를 넣었을 때 이거를 끼워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요것도 필요 없게 되고, 요것도, 그래서 이쪽 부분을 스냅식 락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 이런 뜻인데, 뒤에 거추장스럽은 게 보였던 게 사라지면서 가동이 잘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되고요.
더미 파츠가 그래서 꽤 유용한 거예요. 보니까 다 움직이게 돼 있고요. 쿠션이 완전히 향상이 됩니다. 저도 이 더미 파츠를 끼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관절이 거의 무리 없이 가동이 되고 부분에 보였던 이런 파츠들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합신도 잡고 이런 지지대도 생략이 되고 관절이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겁니다. 앞까지. 파워슈트 같은 지지대를 생략을 하면은 역동적인 관절이 가동이 됩니다. 이제 좀 바이캄프 같네요.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어 보니까요. 지지대를 끼고 빼고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반다이의 깊은 뜻을 처음에 몰랐던 제가 성급했네요. 가동성, 합신 모두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만들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구멍 조금 뚫린 거는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합신과 가동성 둘 다 잡았습니다. 일단 롬스톨을 만들어 봤는데요. 롬스톨 같은 경우는 지금 손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도색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조만 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관절 가동도 작다고 해서 헐렁이거나 어설프지 않고요. 잘 돼 있고 특히나 요 언마스크 헤드와 마스크 헤드 손톱보다 더 작기 때문에 동자도 안 찍혀 있죠. 그래서 마스크 헤드, 언마스크 헤드 부품 분할도 잘 돼 있고 설계도 잘 돼서 나왔습니다. 꽤 만족해요. 좀 출출하니까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껌이라도 먹어볼게요. 이제 먹어보면요 좀 싸구려 소다맛 껌맛이 나요. 역시나 똑같네요. 맛은 항상 한결같아요. 싸구려 소다 맛이고요. 이 캔유는 만드는 과정을 좀 생략했는데요. 바이캄프랑 똑같은 식으로 이 뒤쪽 보시면은 처참하게 돼 있지만 더미 파츠를 끼면은 이 더미 파츠죠. 파워슈트 같은 지지대를 다 치워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또 변형이 됩니다. 요 지지대를 치워보고 더미를 한번 껴볼게요. 캔유에서 이 더미 파츠는요 지지대를 다 빼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처음에 좀 단점이고요. 더미 파츠를 끼울 때는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번거롭죠. 여기다가 더미 파츠를 끼워준 상태에서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팔 파츠를 홈이 있어요. 홈에 끼워주고 닫아주고 여기도 팔도 끼워주고요. 팬티 갑주 쪽에 홈이 있어서 여기다가 끼워주고요. 끝까지 하면은 더미 파츠가 껴진 거고요. 다리 쪽도 홈에 끼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가려주고 이렇게 더미 파츠를 껴주면은 이제 캔유가 완성이 됩니다. 뒤편에 있던 지지 파츠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납이 됩니다. 요거를 안 빼줬네요.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해지죠. 지지대가 이렇게 다 빠지면요 더미 파츠만으로도 프로포션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어요. 뒷면도 깔끔해지고요. 물론 구멍은 있지만요. 이 파츠는 롬스톨이 합신을 할 때는 다시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롬, 캔유, 바이캄프 세 가지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있는 세 가지는 사출색 그대로예요. 제가 뭐 색칠을 해준 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유성검과 늑대검은 러너 자국이 조금씩 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크롬마카로 칠해주면 좀 더 깔끔해질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티가 없어지죠. 런너에서 띈 자국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자잘한 파츠가 좀 많이 남아요. 손 루즈나 더미 파츠 뺀 루즈들이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프로포션용 파츠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자잘한 파츠는 이렇게 봉지투에 넣어주는 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모든 부품인데요. 부품이 좀 많죠. 늑대 방패, 대검, 롬스터리 늑대검과 가로디 유성검 합한 거, 트윈 블레이드, 대형검도 이거 트윈 블레이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합쳐질 수 있게 손파츠에 넣고 끼우면 되고요. 캔유는 프로포션용 파츠가 무릎 쪽에 2개밖에 없어요. 떼어주고 이게 오버 프로포션용 무릎 파츠고요. 요거는 정상 무릎 파츠. 비교해 볼게요. 프로포션을 바꿔줄 수 있어요. 롬스톨은 언마스크 헤드와 마스크 헤드가 있고요. 손파츠는 6개예요. 주먹진 파츠까지. 손 벌린 2개의 파츠와 수도 파츠 2개. 그리고 캔유는 손파츠가 역시나 6개고요. 손 벌린 파츠 2개랑 주먹진 파츠와 칼을 끼울 수 있는 주먹 이렇게 6개고요. 바이캄프는 손파츠가 11개나 됩니다. 방패는 캔유 전용 방패가 될 것 같아요. 바이캄프에는 좀 작고요.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예, 스티커 방패 쪽에 이렇게 붙여줬고요. 캔유도 허리춤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롬스톨도 허리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캔유의 가슴 쪽에도 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캔유는 이 합신 때문에 발 앞꿈치가 이렇게 가동이 되거든요. 가동률도 높일 수 있고 지금 바이캄프는 안 움직여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늑대검에도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유성검에도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바이캄프의 가슴에 심볼 마크, 늑대 마크 요것도 붙여주고요. 원색의 스티커를 붙이니까요 더 멋있어지네요. 자, 하나씩 이제 다 붙여봤는데요. 스티커 붙인 캔류고요. 얼굴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롬도 너무 작아서 손톱보다도 너무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눈을 못 찍어줬지만 반다이에서 비율이 특히나 괜찮아요. 비율이 원작 비율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캔류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바이캄프도 얼굴이 잘 나왔고요. 바이캄프의 검을 캔류가 같이 쓰게 돼 있어요. 바이캄프에 어울리는 비율인데 캔류도 이 검을 쓰게 돼 있어요. 조금 캔류한테는 크죠. 이렇게 캔류도 쓰고 있지만 좀 검이 크죠. 캔류는 특히나 요 관절의 합체 기믹 때문에 여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꼼수 관절도 할 수 있고요. 꼼수 관절 움직이기도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더미 파츠 때문에 프로포션이나 가동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바이캄프는 더미 관절을 끼워주면은 이렇게 어깨 관절도 굉장히 가동성이 좋아지고요. 사태 포즈도 멋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더미 파츠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바이캄프 캔류입니다. 이제 파일 포메이션을 해볼 건데요. 파일 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껴줬던 더미 파츠들을 다시 빼주고 지지대를 다시 껴줘야 됩니다. 그게 좀 귀찮은 일이긴 한데요. 파일 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오버 프로포션용 이 무릎 파츠를 다시 정상 무릎 파츠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캔류에 더미 파츠를 끼우면 다시 이렇게 처참해지는데요. 롬스톨은 합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민체조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 접합 합체 부분이 있어요. 팔을 요 사이로 넣어주고 롬스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닫아주면 캔류 안에 이렇게 롬스톨이 있죠. 러시아 인형처럼 계속 로봇 안에 로봇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롬스톨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요, 가동성은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요. 아무래도 또 안에 있는 롬스톨이 관절이 부러질까봐 심한 액션 포즈는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 들어가 있네요. 또 이 상태에서는 뭐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캔류이 고관절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롬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위쪽으로는 다리를 움직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을 위해서는 바이캄프는 이 지지대를 꼽아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더미 파츠는 빼야 되고요. 그리고 캔류는 합신을 위해서 이 기믹, 다리를 늘려주는 기믹이 있어요. 요거를 해주고 요걸 접어줘서 간섭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캔류에서 바이캄프에 넣을 때는요, 좀 후두둑 하는 경향도 있고요. 좀 나올 때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딱딱하게 맞아서 들어가야 되고요. 센티넬 바이캄프처럼 어깨뽕을 띄지 않아도 합체가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도 닫아주고, 이제 닫아주고, 여기도 닫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합신이 되는 거죠. 역시나 합신이 되면은 관절을 크게 움직여줄 수는 없어요. 합신된 상태에서는 캔류가 안에 있는 정도로 해야지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은 안쪽에서 뭐 후두둑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뒷모습은 여전히 이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합신 상태보다도 합신을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전시를 많이 해두게 될 것 같아요. 이 더미 파츠를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따로 관절을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전시를 해줄 것 같아요. 합신한다는 의미만 있지 이거를 합신하고 나서 관절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가지고 놀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바이캄프의 합신의 의미는 이 해치 오픈을 보기 위한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몸의 비율이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훨씬 멋져 보여요. 剣道が空中で光となると時を超え次元を超えバイカン風へとメタモルフォーゼするのだ。バイカン風は地上すべてのエネルギーとシンクロし自然現象さえも変えるパワーを出すことが可能となるのである。 다행히도 합체 시에는요, 베빌사탄 식수와 거의 크기가 얼추 비슷해서 디스플레이 같이를 해줘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크기가 얼추 비슷합니다. 이상으로 바이캄프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고요. 좀 긴 리뷰였지만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한번 바이캄프로 여러가지 역동적인 포즈나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